2025년 집값, 조용한 반등 신호일까? 중년층이 먼저 느끼는 변화. 여러분, 3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부동산 중개소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1년 넘게 안 팔리던 집이 일주일 만에 계약되었다는 소식을 아십니까? 지금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아직 말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년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조 사장님은 올해 65세입니다. 조 사장님은 3년 전부터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9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전화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8억 5천으로 다시 8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 사장님은 지쳤습니다.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을 팔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갑자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통이었습니다. 보러 왔지만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조 사장님은 이상했습니다. 3년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3통의 전화가 더 왔습니다. 모두 보러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격 흥정도 별로 없었습니다. 8억에 내놓은 그대로 계약했습니다. 조 사장님은 놀랐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팔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조 사장님만의 경험일까요? 강남에 사시는 김 부장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60세인데 2년 동안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12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관심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격을 11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작년 말에 포기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렸습니다.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들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부장님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물이 아닌데도 중개사가 먼저 연락한 것입니다. 김 부장님은 의아했지만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은 진지했습니다.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11억을 제시했습니다. 김 부장님이 원하던 가격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놀라면서도 계약했습니다. 2년 동안 한 명도 안 오다가 갑자기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30년 하신 박 회장님이 이 변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시장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문의 전화 증가입니다. 박 회장님의 중개소는 2년 동안 하루 평균 서너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시세문의였습니다. 실제로 보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하루 평균 10통 넘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러 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10명 중 1명이 보러 왔다면 지금은 10명 중 5명이 보러 옵니다. 박 회장님은 이것이 중요한 신호라고 합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았고 통계에도 반영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느껴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매수 심리 변화입니다. 예전에 보러 오던 사람들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아니, 신중한 정도가 아니라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러 오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적극적입니다. 빨리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심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남에 사시는 최 선생님이 바로 이런 매수자입니다. 최 선생님은 58세인데 2년 동안 집을 알아봤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최 선생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에서 집을 사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집을 샀습니다. 동료도 샀습니다. 최 선생님은 불안해졌습니다. 더 기다리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급하게 집을 알아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고민 없이 바로 계약했습니다. 2년을 기다리다가 일주일 만에 결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금매 감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매가 넘쳤습니다. 빨리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혼, 사업 실패, 이민, 건강 문제. 이유는 다양했지만 공통점은 급했다는 것입니다. 금매는 시세보다 싸게 나옵니다. 보통 500에서 700만 원, 많으면 2천만 원까지 싸게 나옵니다. 매수자들은 이런 금매를 노렸습니다. 기다리면 더 싼 금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금매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중개소에 작년에는 한 달에 10건 정도 금매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한 달에 서너 건밖에 안 들어옵니다. 3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습니다. 3년 동안 하락장을 경치에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사장님이 이것을 느꼈습니다. 한 사장님은 60대인데 작년까지 금매를 기다렸습니다. 시세보다 2천만 원 정도 싼 금매를 노렸습니다. 작년에는 가끔 그런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사장님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금매가 거의 안 나옵니다. 나와도 금방 팔려버립니다. 한 사장님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샀어야 하나, 이제는 시세대로 사야 할 것 같습니다. 금매를 기다리다가 오히려 비싸게 살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전세 수요 증가입니다. 전세 시장이 조용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전세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으려고 해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달라졌습니다. 전세 문의가 늘어났고 세입자를 구하기 쉬워졌습니다. 박 회장님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합니다. 전세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정 부장님이 이것을 체감했습니다. 정 부장님은 70세인데 집 한 채를 전세로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1년 동안 안 구해졌습니다. 정 부장님은 전세금을 낮췄습니다. 처음 4억이었는데 3억 5천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결국 3억까지 낮췄습니다. 그제야 겨우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1년을 빈집으로 두고 1억을 낮춰서 겨우 세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다시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정 부장님은 걱정했습니다.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가격 흥정도 별로 없었습니다. 3억에 바로 계약했습니다. 정 부장님은 놀랐습니다. 작년에는 1년이 걸렸는데 올해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다섯 번째 신호는 중년층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중년층, 특히 50대와 60대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자금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신중합니다.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이 바뀝니다. 2003년도 그랬고 2008년도 그랬고 2013년도 그랬습니다. 중년층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젊은 층이 따라왔고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인에 사시는 윤 회장님은 이 패턴을 잘 압니다. 윤 회장님은 75세인데 부동산을 50년 보셨습니다. 윤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중년층이 움직이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중년층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후 언론에서 보도합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지금 주변 중년층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도 부동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사장님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은 68세인데 3년 동안 관망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이사장님은 결심했습니다. 더 기다리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사장님도 움직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바로 계약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분양시장 변화입니다. 신규 분양이 조용히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미분양이 쌓였습니다. 건설사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양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강 선생님이 올해 분양이 당첨되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50대인데 작년에도 분양이 신청했습니다. 경쟁률이 1대1이었습니다. 신청한 사람만 당첨되었습니다. 미분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경쟁률이 3대1이었습니다. 많이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올랐습니다. 강 선생님은 운 좋게 당첨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7번째 신호는 언론의 논조 변화입니다. 미묘하지만 변화가 감지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습니다. 집값